총정리해 봅니다. 전력의 계통에 있어서는 요걸 기억합니다. 목적 할 때 전보 기억합니다. 전보. 여기는 읽어 보시면 되는 거고 전보. 그다음에 넘어갑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접지에 관한 건데요. 접지. 그냥 이 공식 한번 봐두고요. sk의 i 제곱 t, i 제곱 t, i 제곱이 붙었네요. 아래 k 있고 ski 제곱 t, skit, skit 모아두시고 그다음에 상전선의 굵기에 따라서 보호도체 굵기를 선정하는데 16 스퀘어 이하이면은 상도체와 같은 거 35 스퀘어를 중심으로 해서 35 스퀘어 이하일 때는 16 스퀘어 넘어서면은 상도체의 2분의 1. 자, 16 스퀘어 이하일 때는 상도체와 같은 크기를 씁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전자기기 중에 SPD 단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보호선은 6스퀘어다. 그리고 보조 본딩선으로 연결할 때 2.5 메타 내에 있으면은 연결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 기계적 보호가 되어 있을 때는 이거 보조 보호 본딩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그죠? 자, 2.5 스퀘어 보호가 안 돼 있으면 4 스퀘어다. 알루미늄이 나오면 무조건 16 어디서 나오든지 16. 그 다음에 이제 주보호 본딩선의 굵기는 가장 굵은 보호선의 2분의 1 정도 굵기를 쓴다. 만약 구리로 된 걸 쓴다면 25 스퀘어를 쓰겠다. 그런 거고. 자, 다 됐죠? 다 됐고. 그래서 접지 도체 고장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 6 스퀘어. 고장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죠. 필요 시스템이 연결됐다는 얘기는 그때는 16 스퀘어를 써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접지 조금 더 보겠습니다. L1, L2, L3라 그러고 이 접지하는 선은 녹색이나 노란색으로 합니다. 다중 접지인데요. 그 투트 라인에 있어서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다중 접지는 접지선 굵기는 6 스퀘어 이상으로 한다. 그리고 조금 더 보면은 그 뭐 더 볼 거 없네요. 여기까지만 보면 되겠네요.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지중관로인데요. 지중관로에는 여기 보면은 이제 전선로는 지중함을 포함한다. 지중함을 포함한다. 요거만 체크하고요. 접근 상태인데요. 2차 접근 상태는 3m 미만입니다. 1차 접근 상태는 전봇대 길이만큼. 그 다음 이제 도체에 대한 건데요. 중간 도체. 저압측 한 단제 하는 이거 중간 도체를 M이라 그러는데 우리 PM 그러면은 보호도체 중간도체 겸용이고요. PL 그럼 보호도체 선도체 단상 이선식에서 이렇게 접지를 하죠. 요게 이제 선도체하고 보호도체 역할을 한다는 거고 PN은 삼상에서 중성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호도체 중성선 겸용. 그 다음 이제 특별잡 엑스트라 로우 볼테이지인데요. AC에서는 50V 기억합니다. DC 120V, 50V, 120V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절연이 되어 있지 않다. FELV는 넘어갑니다. 단독 운전 개통과 분리되어서 개통의 전원과 전개적으로 분리된 상태에서 운전되는 거고요. 분산형은 시스템의 한 부분을 설명을 하는 거죠. 그죠? 중앙 급전 전원과 구분되는 것으로 전력 소비 지역 부근에 분산하여 배치하여 운영하는 거다. 뭐 풍력이라든가 뭐 이런 거 있죠. 태양광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플풀인데요. 정류를 할 때 AC를 DC로 바꿀 거 아니에요. 10%의 교류 값이죠. 교류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는데 이게 시료값이 10% 이하로 포함되어 있는 걸 리플풀이 직류라 그런다. 리플풀이라 그런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스트레스 전압은 지락 고장 중에 접지 부분 또는 기계나 장치의 외함과 기계나 장치의 다른 부분 사이에 나타나는 전압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수레부에 있어서는 돌침부 수평도체 메시도체 인하도선은 반드시 직선으로 설치한다. 넘어갑니다. 전압의 종류입니다. 고압
1000V를 넘고 7000V 이하, DC는 1500V 넘고 7000V 이하, 저압은 1000, 1500 이하. 이 1000하고 1500을 기억을 해야 되고 7000을 기억해야 되겠죠. 그 이후에는 특고압이 되겠습니다. 특고압에 대한 건데 다중접지 배전 계통에서 사용하는 동심 중성선 전력 케이블은 최대 25.8kV 이하여야 된다. 요거 하고 투트라인 차단기 전격 전압은 25.8kV이다. 넘어갑니다. 전선의 접속, 인장 하중, 기계적 강도를 20%, 기계적 강도입니다. 뭐 전선의 굵기 이런 게 아니고 인장 하중, 기계적 강도를 20% 이상 감소시키지 마라. 80% 이상 유지하라. 그 다음 절연을 안 하는 경우 시험용 변압기 접지 전부 다 뭐 접지자 들어가면 안 합니다. 그런데 여기 기술성 부득이 한 경우 전기로 전기욕기 보일러 전해줘. 전기욕기로 샤워한다고 전기욕기 보일러로 샤워한다고 전해줘 뭐 이런 식으로 계기용 변성기 2차 측을 접지 공사를 하는 경우에 접지점 전부 다 접지가 들어가니까 요거만 좀 조심하면 되겠습니다. 절연저항 측정인데요. 정전 상태에서 할 경우 정전이 어려우면은 누설전류 1mA 원래 정전하고 해야 되는데 안 되면 누설전류 1mA 1mA 기억합니다. 1mA SPD는 떼어놓고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어려울 때는 여기 있죠. 직류 25V를 전원 측에 인가해서 절연 저항값이 1메가오hm 이상이면 오케이다. 여기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래로 내려갑니다. 절연 저항값인데요. SELV, PLV 250V 기억하시고 0.5메가오hm 이거 하나만 기억하고 나머지는 무조건 1메가오음이다. 이렇게 SLV, PLV 250V 0.5 나머지는 다 1.0. 절연 저항값 계산인데요. 식 좀 알아두고요. 자, 이렇게 계산한다는 거.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눈으로만 봐두고요. 이게 더 중요하죠. 누설 전류 크기는 최대 공급 전류의 2000분의 1 단상 이선식 1000분의 1 두 개를 헷갈리면 안 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절연 내리기인데요. 자, 여기부터 갑니다. 여기부터 직류 시험하는 거 케이블에는 반드시 DC의 실험을 하게 되는데 시험할 때는 직류로 하는데 교류 시험 전압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교류 시험 전압의 2배를 인가한다. 그러니까 교류의 시험 전압을 계산을 한 다음에 그거에 2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전압에 2배를 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170 케이블을 넘어설 때는 0.64배, 피레기 설치 시 0.72배, 피레기가 달려있고 대시간 절연 내력이라고 하면 0.3배.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거는 0.64배하고 0.72배를 기억하고 넘어갑니다. 0.64배, 피레기 달려있으면 0.72배. 170 kV까지는 접지 방식을 따져봐야 되는데요. 중성점에 비접지식이다 그러면 1.25배, 접지식이다 그러면 1.1배, 직접 접지식이다 그러면 0.72배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아래로 가죠. 60kV 이하다 그러면 최대 사용 전압의 1.25배, 최저 시험 전압은 1500V. 여기가 중요하죠. 중성점 다중접지일 경우 0.92배를 한다. 몇 배를 한다고요? 0.92배를 한다. 잘 나오는 거니까 꼭 알아두고요. 7000V 이하다. 최대 사용 전압의 1.5배. 요게 중요하죠. 최저 시험 전압이 500V 이하이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조금 더 보면 발전기, 전동기, 조상기 최대 사용 전압이 1.5배. 요게 중요합니다. 권선과 대지 간에 한다. 요거만 체크하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정류기 여기 와서 요 전압이죠. 60kV. 정류기 1배 최저 시험 전압 500V 충전 부분과 외함간 여기 쳐놓은 거 있죠. 이거는 그 권선과 대지간이고요. 전동기 발전기 전동기는 권선과 대지간 그죠? 그다음에
그다음에 정류기는 충전 부분과 외함간에 하게 됩니다. 이제 60 케이블을 초과하는 이제 이런 경우 교류축 최대 사용전압의 1.1배, AC 직류축 최대 사용전압의 1.1배. 직류축만 기억을 하세요. DC 1.1 그렇게 하면 되겠고요. 됐습니다. 충전 부분과 외함 간에 그죠? 그다음에 권선과 대지 간에 이렇게 한다. 요거는 정류기입니다. 정류기 그죠? 정류기 충전 부분과 외함간 1배 넘어갑니다. 여기도 중요한 부분이긴 하죠. 안에 하나만 더 체크하고 자 연료전지 및 태양전지 모듈 요거 기억해야 됩니다. 1.5배 DC 전압 1.5배 최저 시험 전압은 500V이다. DC로 하는 경우 1.5배 기억을 합니다. 넘어갑니다. 이제 접지의 방법인데요. 단독 접지가 있고 공통 접지가 있고 통합 접지가 있다. 요 개념만 정리를 해두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 가서 여기 강화 콘크리트에는 접지 극을 시설할 수 없다. 넘어갑니다. 전봇대 접지가 나오는데요.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압 특고압 기계기구는 5m 이상 높이의 고압 기계기구는 시내에서는 4.5m, 시외에서는 4m. 고압은 4m, 4.5m. 그죠? 시내 쪽은 항상 높겠죠. 위험도가 있으니까. 그다음에 그 특고압일 때는 5m다. 특고압 5m다. 기억을 하고. 자, 고압, 특고압, 중성점 접지에서 케이블을 쓸 경우 고압, 특고압, 중성점 접지입니다. 10스퀘어를 쓴다. 투터라인에서는 6스퀘어 쓰는 거 알고 계시죠? 이제 전압으로 조일 때는 고압, 특고압 그러면 16스퀘어가 기본이고 저압은 6스퀘어죠. 하지만 투터라인에서는 6스퀘어. 이제 케이블을 쓸 경우 고압, 특고압의 중성점 접지에서 10스퀘어. 변압기 중성점 접지 했는데 기본은 16스퀘어고요. 그죠? 투토라인에서는 아까 헷갈리면 안 되는 게 6스퀘어입니다. 인입구 추가 접지 혼촉 방지판 변압기 2차 측 저압 판단자 6스퀘어를 합니다. 6스퀘어를 한다는 거. 그죠? 투토라인 6스퀘어. 6스퀘어짜리를 기억하시고요. 발판 못은 1.8m. 접시선 보호관 합성 수주관이나 몰드 지상에서 2m까지 지하로 75cm까지 보호. 이제 접지선은 지면으로부터 60cm까지는 케이블을 쓴다. 아래로 내려가서 끝단에서 30cm 전신주 안쪽으로 내려올 때요. 전신주 밖으로 접지할 경우는 75cm. 그리고 이제 내려와서 전봇대가 철조인 경우는 1m 이상 떨어져서 접지극을 매설하고요. 끌고 가는 경우 이렇게 다중 접지를 하는 경우에는 접지선은 16스퀘어 이상을 써야 합니다. 됐죠? 그런 다음에 이제 일선 지락 전류분의 150. 요거는 실측값이 주어진다 그랬고 더 있나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연결을 하는 거죠. 선을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접지 시스템에 관한 건데 유형용 아연 도금 강제인 경우 접속부를 토양에 직접 매설해서는 안 된다. 넘어갑니다. 수도관 접지 75mm 이상 돼야지 쓸 수 있고요. 접지 저항은 3옴 이하가 되면 접지를 할 수 있죠. 여기서 붕괴하는 수도가는 5m 이내만 접지를 할 수 있습니다. 저항값이 2옴이 나오면 5m를 넘어도 아무데나 해도 된다. 철골 같은 경우에도 3옴 이하면 접지를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비접지 방식일 경우는 2옴. 그죠? 여기 2옴 있죠? 여기 2옴 있죠. 3옴 있죠? 3옴 있죠. 똑같다고 생각하면 되고 넘어갑니다. 잘 모르겠는데 시험에서 알루미늄 그러면 16스퀘어라 그러고요. 철 그러면 50스퀘어라고 대답을 하세요. 고압 및 특고압 계통의 지락사고 시 저압 계통에 가해지는 상용주파 과전압은 표에서 정한값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그랬고 고장 발생 시 5초 이하 상전압을 기준으로 250V까지만 고장 발생 시 5초 초과 상전압을 기준으로 1200V까지 5초 이하 250, 5초 초과 1200V. 그 다음에 기계 기구 및 외함 접지 생략 조건이 있습니다. 직류 300V 또는 교류 대지 전압 150V 이하. 그죠? 다른 데도 나오는 거죠. 직류 300V
또는 교류 대지 전압 150V, 직류 300, 대지 반 절반 150, 절연대를 설치한 경우, 그죠? 그다음에 이중 절연, 목재, 누전 차단기 30mA 이하, 동작 시간 0.03초 이렇게 되죠. 만약에 물기나 습기가 있으면은 어떻게 돼요? 15mA 0.03초였죠. 그 전로의 전원 측의 절연 변압기 2차 전압이 300V 이하, 용량 3kW 인 경우에는 이하이겠죠. 이거인 경우는 어, 를 시사로 그 절연 변압기 부하측의 전로, 그러니까 비접지라고, 저 절연 전압 변압기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절연 변압기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뭐 개통 접지인데요. TN에는 TNC가 있고 TNS가 있고 TNCS가 있다. 컴바인이고요. 그 다음에 S는 separate입니다. 그래서 그림 좀 기억을 쭉 한번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한다는 거 TNC 이게 함께 물려 있죠. 그래서 컴바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PEN을 적용할 것 서지 보호 장치를 써야 된다. 그리고 구리 보호도체 같은 경우는 PEN 보호도체죠. 구리는 10스퀘어, 알루미늄 16스퀘어. 알루미늄 무조건 16 하면 된다 그랬죠.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TNS separation이죠. 자, 그림을 이렇게 보고 이제 분리가 돼 있죠. 전기기구와 PEN을 선이 분리가 돼 있다는 거 그림 보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TNCS는 두 개가 이제 같이 물려 있는 게 하나 있고 분리가 되어 있는 게 하나 있죠. 넘어갑니다. TT 계통. T는 전원 측. 이거는 2차 이 기구 측이죠. 그 전원 측에도 접지하고 여기도 접지했다. 그래서 TT 테라 두 개가 접지고, I는 인슐레이션이니까 비접지고, 여기는 고저항을 단다든지 뭐 해서 비접지고, 뒤에는 이제 접지를 하겠다. 이런 방식이 되겠죠. 자, 이 정도 알아두시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필수 차단기인데요. 여기 보면 융단 전류가 2.1, 1.9, 1.6, 1.6인데 여기 전부 다 1.6이잖아요. 그죠? 이건 전부 다 모르면 1.6이라고 싸잡아서 기억을 하시고, 이쪽에는 60분 2.1배, 4A 이하 2.1배, 16A 이하 60분 1.9배. 그죠? 그 다음에는 전부 다 1.6배. 시간은 이제 60분, 120, 180, 140으로 돼 있죠. 자,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쪽까지 뭐 다 외우려 그러면 머리가 복잡하니까 여기 두 개, 그죠? 나머지는 전부 다 1.6배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죠. 조금 더 되면 여기 또 외워주시고요. 그러면 되겠습니다. 가공 인입선입니다. 절연전선 DV 케이블 쓰고요. 2.6mm가 기본이고요. 2.3 킬로뉴턴, 2.31 아닌가요? 그 다음에 경과는 뭐 2.3 킬로뉴턴 기억하시고요. 경과는 15m 이하. 2.3 킬로뉴턴 맞습니다. 2.3입니다. 그 다음에 경과는 15m 이하인 경우는 2.0mm. 자, 특고압 25 스퀘어 이상 8.71, 고압인 경우 5.0. 이제 많이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여기죠. 뭐 이 정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잘 안 되면 2.6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접 인입선이 있죠. 연접 인입선 100m 이내 가능하다는 거. 전선 2.6mm 똑같죠. 저압만 시공 가능합니다. 15m 이하 시 2.0. 여기도 2.0이죠. 도로폭은 5m 이내일 것. 여기 그런 얘기 없는데 하여튼 저압만 시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높이인데요. 철도그럼 무조건 6.5m, 도로 5m입니다. 나중에 가면은 가공전선의 높이 있어요. 거기하고 좀 구분하셔야 되는데 여기는 5m고요. 가공전선은 6m입니다. 6m. 여기는 5m, 거기는 6m. 가공전선은 6m, 가공 인입선은 5m 이렇게 됩니다. 교통에 지장이 없다 그러면 3m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횡단보도교는 3m가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3.5m 이상 고압일 때는, 특고압일 때는 4m, 5m 이렇게 3, 3.5,
4, 5 이렇게 된다 그랬죠. 기타 장소는 뭐 시간 나시면 기억하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옥상 전설로 잠깐 보겠습니다. 옥상. 전선은 이제 절연 전선, 저압 옥상 전설로 OW 가능하고요. 인장 강도 2.6mm 많이 나오는 건 넘어가고 애자 사용해서 지지점 간의 거리는 15m 이하, 애자는 15m. 전선은 상시 부는 바람에 의해 식물에 접촉하지 않도록 고압 옥상 전선로는 케이블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식물에 접촉하지 않도록 특별 고압 옥상 전선로는 시설하면 안 된다. 요거 기억하시고요. 잘 기억하세요. 고압 저압 가공 전선로. 고압은 고절 특절 케이블, 저압은 다시명 전선 절캐나 이렇게 있죠. 다절캐나. 전선의 안전율은 2.5입니다. 2.5. 경동선 내열 합금은 2.2. 경동선이란 말이 없으면 2.5라고 되면 2.5가 중요하니까 2.5를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쭉 아래쪽부터 봐 올라갈까요? 400V 미만일 때는 절연 전선은 2.6mm 아까 계속 나왔던 거고 경동선은 3.2mm 이상. 그 보안공사면 4.0 올라갑니다. 고압으로 가죠. 고압 1000V까지 고압은 아니고 여기까지가 이제 고압이죠. 여기. 그 시내일 경우는 5.0mm, 시외일 경우에는 4.0mm, 보안공사 5.0. 여기 보면 보안공사가 4, 5 이렇게 되죠. 여기다 4, 5 이렇게 되고 5, 5, 4 그죠? 2.6, 3.2 넘어갑니다. 100kV 이하일 때는 미만일 때는 시내에는 55 스퀘어. 뒤에 가면 경관에 가면 또 쭉 나오죠. 이제 시내일 때는 100kV가 넘어가면 150 스퀘어 이상을 써야 되고 170kV를 초과하면 그죠. ACSR 240 스퀘어를 쓰고요. 자, 154 이후에는 거의 그 알루미늄 선을 쓴다 그러면 되겠죠. 근데 투트라인 요거일 때는 이제 시내 시외 원래 특고압이 기본적인 수치인데 그때 22 스퀘어, 22 스퀘어. 그다음에 시외일 경우 기본으로 22 스퀘어를 쓴다. 이거 접지는 어떻게 됐죠? 6 스퀘어죠. 투트라인. 그죠? 근데 어제 전선은 어떻게 된다고요? 22 스퀘어. 자, 이 정도 체크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아마 많이 봤으니까 머릿속에 들어오실 거예요. 그다음 군의 전선로인데 400V 미만이고, 자, 이거 뭐 특별히 그죠? 사양전압 400V 미만, 대지전압 300V 미만은 외우지 마시고 그게 아닌 것들만 외우세요. 자, 굵기는 이제 2.0mm, 경관은 30m, 30m가 잘 나오죠. 높이는 4.0m. 가공 지선의 경우는 특고압인 경우는 5mm, 고압은 4mm 넘어갑니다. 그다음 이제 가공지선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가공지선. 자, 특고압인 경우에는 5, 고압인 경우는 4mm. 뭐 이게 전선 얘기하는 거고. 넘어갑니다. 아래쪽으로 가죠. 자, 이게 이제 접지극이 안 나올 때 우리가 이제 끌고 가게 되죠. 접지극을. 끌고 가게 되는데 그게 접지극이 반경 200m까지, 지름은 400m 그죠? 반경이니까 반지름이 200이니까 400m까지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접지 계산하는 거 이건 알고 있어야죠. 그리고 다중 접지 방식이 아니면 특고압 직접 저압으로 바꿀 때 다중 접지 방식이 아니면 15 이하로 해야 된다. 자, 요거 계산식 하는 거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1km를 기준으로 합성 전기 저항값이 300옴 기억을 해야죠. 요 정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변압기 중성점 접지인데요. 혼촉 사고에 대비해서 이거 지금 단상이죠. 저압 판단자는 접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PEL이라 그랬잖아요. 앞에 설명 나올 때. 그 다음에 이제 특고압이 들어서 이제 2차 측에 고압으로 나올 경우 역시 혼촉 방지판을 설치하고 접지를 해야 되고요. 이제 방전 장치 설치한다는 거. 그다음에 요 세배 있죠? 세배 기억합니다. 세배에서 방전을 시작한다. 전압이 주어지면 그게 곱하기 3한 게 보통 답으로 나오죠.
생략하는 경우 피레기를 고압절로 2차 측에 각 상마다 피레기 설치한 경우 혼촉 방지 설치 후 접지 저항이 15옴이야. 15옴이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중성점 접지에 대한 건데요. 이거 하는 이유, 이거 좀 알아둬야죠. 건전상의 전이상 성악제. 건전은 이제 멀쩡한 전선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대지 전압을 낮춘다. 계전기 동작, 계전기 동작, 계전기 동작을 확실하게 한다. 저압일 때는 6스퀘어, 고압 특고압은 16스퀘어 이렇게 된다 그랬죠. 그리고 투투라인 6스퀘어였죠. 자꾸 생각해 보세요. 옥내 배선에 있어서 기본 전선 굵기는 2.5스퀘어고요. MI 케이블은 1.0, MI 케이블, 미네랄 인슐레이션 케이블이죠. 그다음에 코드나 케이블은 0.75. 무조건 코드 케이블 나오면 0.75 하세요. MI 케이블은 1.0입니다. 그다음에 전강 표시, 출퇴 표시 등 제어 회로 1.5 스퀘어, 소세력 회로 벨 부저 같은 건 1.0. 요거 헷갈리지 마세요. 1.5하고 1.0하고 상당히 헷갈릴 수 있어요. 여기 뭐 출퇴 표시 등 제어 회로 이런 건 전기가 조금 더 들어가죠. 그래서 더 굵은 거. 벨 부저 이런 거는 뭐 조금 들어가잖아요. 띵동띵동 하는 거 이런 거 1스퀘어 이상 굵기를 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나전선의 사용인데요. 이동기용 접촉 전선은 아, 이 나전선을 씁니다. 그다음에 나전선 사용공사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좀 기억을 해두시죠. 애자 사용공사, 라이팅 덕트, 버스 덕트 공사. 그래서 애자가 라이터를 들고 버스에서 탔다. 애자가 버스에서 라이터를 켰다. 뭐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죠. 나전선 사용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애자 사용공사인데요. 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자 사용공사는 전선은 4스퀘어 이상 연동선을 쓰고요. 2mm 이상의 경동선, 절연, 난연, 내수성이 있는 애자. 전선 그냥 4스퀘어 요거만 기억을 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지지점이니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이 전선 상호 간의 거리는 6cm, 400V 이상이 고 동시에 B와 이슬에 젖는다 그러면 12cm 더블이네요. 6, 12. 지지점 간 거리는 2m. 근데 400V 이상일 경우는 6m가 되죠. 6m. 6m인데 조영제 면에 따라 그러면 무조건 2m가 된다는 거. 전선과 조영제 사이는 뜬 거리는 2.5cm. 이제 B와 이슬에 적고 400V 이상이다 이런 말이 있으면 4.5cm 이렇게 되죠. 자, 그럼 됐죠? 요거 이제 체크를 했고 위에 가서 이제 그 고주파 전류에 의한 장애 방지 이게 잡음이 발생하기 때문에 형광등에 콘덴서를 다는데 예열 시동식은 0.006에서 0.01 그죠? 기타는 0.006에서 0.5 예열 시동식을 기억을 하죠. 요거를 기억을 해요. 6, 1, 6, 1, 6, 1 기억을 합니다. 넘어가요. 합성 수지관인데요. 합성 수지관. 한 번의 길이는 4m고 지지점은 1.5m. 1.5m가 더 중요하니까 이 정도 기억하시고 이 밑에 있는 건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무조건 2.5 스퀘어 단선일 때는 이렇게 하고 이제 그 10 스퀘어까지 쓸 수 있다는 얘기고 알루미늄 뭐 이렇게 나오면 16 스퀘어라 그랬죠 무조건.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피복을 포함해서 32%까지 여기 나왔죠. 피복을 포함해서 32% 동일 굵기의 재질인 경우 48% 이렇게 32% 거의 다 32%가 많으니까 자 그래서 요거 이제 지지점은 1.5m 합성 수지관입니다. 두께는 2mm 이상이 되는 거를 쓸 수 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서 언급되는 게 접속을 할 때 본드를 바르면은 0.8배 아니면 어, 끼워 넣을 때는 1.2배, 1.2배, 0.8배. 금속관공사 이제 접지를 생략하는 경우 4m 이하 건조한 장소가 많이 나오죠. 300V, 150V 이하, 관길이 8m 이하 건조한 장소.
300, 150 나오면 안 한다.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매입 공사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관두께는 1.2mm 이상. 자, 오른쪽으로 가서 여기서 이제 지지점은 2mm고요. 그죠? 전선이 이제 32%, 동일 전선 48% 이렇게 됩니다. 지지점은 2m예요. 그 노출 공사 시 1.0. 그 다음에 땅 속에는 1.2mm 이상 되는 걸 넣어야 된다. 그래 튼튼하니까요. 가요 전선관이죠. 관 속의 전선은 32%, 앞에도 30% 계속 나왔죠. 넘어갑니다. 합성 수지 몰드 두께가 기본이 2mm요. 깊이 폭은 3.5cm. 사람이 닫혀내면 관 두께는 이제 1.0mm 이상, 깊이 폭은 5cm 이하로. 여기서 이제 3.5하고 5cm를 기억하시죠. 이제 기본이 이렇게 되는 거고 3.5고 그다음에 사람이 닿지 않으면 5. 사람이 들어가면 5 아니면 3.5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금속 덕트인데요. 지지점은 3m. 전선 넣기 20% 이하. 앞에 계속 32가 나왔는데 여기 20%죠. 금속 덕트는 20% 이하. 철판 두께 1.2mm. 자, 아래로 내려가서 소세력을 넣을 경우 50%까지 넣을 수 있다. 모든 관공서는 32%, 덕트는 20%죠. 몰드는 10가닥 이하로 넣는다. 요거 좀 내용을 기억을 하시죠. 소색을 넣을 경우 50%까지. 모든 관공서는 32%, 덕트는 20%. 그죠? 지지점은 3m고요. 수직으로 하면 6m. 그죠? 라이팅 덕트만 2m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철판 두께는 1.2mm, 폭은 40cm. 그 다음에 이제 버스 덕트가 나왔는데요. 나온 김에 나전선 사용이 가능한 경우 버스 덕트, 이동기용 접촉 전선, 절연 물질 부식 장소, 취급자만 출입, 전기로용 전선. 앞에 나왔었죠. 뭐 전기 보일러 뭐 이런 거 등등 나왔었는데 지지점은 이제 3m고요. 버스 덕트입니다. 이게 지지점 3m. 넘어갑니다. 케이블 트레이가 나왔었죠. 이제 요 종류 정도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다리형, 펀칭형, 메쉬형, 바닥 밀폐형. 이거 제가 이제 외우려고 이제 써놓은 거고요. 피복 포함 50%까지 기계적 강도가 커야 좋고 매끄럽게 처리해라. 안전율은 1.5 이상. 이 정도 체크합니다. 전멸기와 타임 스위치인데요. 아파트 3분, 호텔 여관 1분. 뭐 호텔 여관은 자주 드나드니까 사람들이 1분으로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전등 효율인데 아파트 단지 전등 효율 70. 그다음에 진열장 사용전압 뭐 이거 중요하지 않고 코드나 케이블 0.75 지지점 1m 지지점 1m는 기억을 해야죠. 전주 외등 뭐 2.5 스퀘어 높이 2.5m 합금캐 이렇게 된다는 거. 이것도 뭐 별로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갑니다. 관등회로 이제 설명을 제가 드렸나? 관등회로 변압기 그죠? 전구의 지지점은 50cm, 전선의 지지점은 1m. 그죠?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전선과의 6cm 기억하고 네온 전선은 요게 이제 촬영 공급되는 거니까 조영지 옆쪽 또는 아래쪽 요 방향을 좀 기억을 하세요. 옆쪽 또는 아래쪽. 그 다음에 출퇴 표시 등 장치 1차 측 대위 전압 300V, 사용 전압 60V. 요 기억하세요. 60V, 60V. 아무래도 그 전기가 조금 들어가는 거죠. 연동선 1.5 스퀘어, 1.5 코드나 케이블 0.75 이렇게 있죠. 소세력은 이제 벨이나 부전은 1.0이라 그랬죠. 헷갈리지 않도록. 교통 신호등인데요. 사용 전압 300V입니다. 사용 전압이 400이 계속 나는데 300이죠. 300 기억을 하시고요. 2.5 스퀘어, 높이 2.5m. 25, 25 똑같죠. 대지 전압이 150
100볼트가 넘고 지기가 발생하면 자동 차단 장치 설치 요거 기억합니다. 대기 전압이 150볼트가 넘고 지기가 발생하면 150볼트 자동 차단, 150볼트 자동 차단 이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사용 전압 300볼트 요거 따로 기억을 하세요. 그다음에 뭐 비상용 예비 전원 얘기인데 뭐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으니까 다 알만한 거고 읽어보면요. 그다음에 뭐 전원 공급의 절한 시기에 따른 분류가 있고 보통 뭐 중간인데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전기 울타리입니다. 위험 표시를 하고요. 경동선 2.0mm, 기둥 간격 2.5cm, 전선과 수목 30cm, 2.5cm, 전선과 기둥 간격. 그 애자 나올 때 400볼트 미만하고 똑같죠. 전선과 수목 30cm입니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사용 전압 250볼트 이하로 한다. 이것도 기억해야죠. 제가 굵게 표시해 놨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전기 욕기인데요. 욕구간 거리 1m, 욕구간 전압 10볼트. 뭐 넘어갑니다. 전기 온상 80도씨 실내 온도 얘기하는 거죠. 실외일 때는 120도. 전기 온상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X3 발생 장치인데요. 이거 뭐 이렇게 복잡하게 뭐 할 건 없는 것 같은데 그 이격거리 높이 2.5m 그죠? 마루 위 전선과 조영제 이격거리 30, 전선 상호간 이격거리 45cm. 백 케이블을 초과하면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죠. 그래서 10,000볼트마다 2cm 가산한다. 그 다음에 여기 뭐 전선 저 넘어갑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쓱 봐두고 넘어가세요. 살충기죠. 살충기인데 3.5m 높이 2000볼트 이하 자동 차단 장치가 된 경우 1.8m로 할 수 있다. 유희형 전차죠. 유희형 전차인데 2차 측의 교류 40볼트, 직류 60볼트 기억해야 됩니다. 교류 40볼트, 직류 60볼트. 접촉 전선은 3레일 방식 1km당 누설 전류는 100mA 100mA 가공인 경우 10mA 최대 공급 전류의 누설 전류가 5천분의 1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5천분의 1 이하 일반 전기 설비에서는 2천분의 1이라고 그랬죠. 단상에서는 뭐 1000분의 1이었고 이랬습니다. 절연 변압기인데 이제 뭐 이 용접용 변압기죠. 고무 캡타이어 케이블을 쓰고요. 대기 전압은 300볼트 이하. 뭐 따로 외울 필요가 없겠고. 이제 모재 용접 대상 뭐 정반에는 접지를 한다. 이 정도 하면 되겠습니다. 비행장의 등화 배선에서는 매설 깊이 이동 지역이 50cm, 기타 지역이 더 넓다는 거. 비행기 이동 지역이니까 더 깊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착각하기 쉬운데 구분해서 거꾸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50cm, 75cm. 전기 부식 장비. 철도에서 전기 부식 방지 회로의 사용 전압은 60볼트 이하 기억합니다. 60볼트 이하. 지중해 매설하는 양극의 매설 깊이 0.75 뭐 이렇게 나와 있고 요거 지표 또는 수중에서 1m 간격이 이미 두 점 간의 전이 차는 5볼트를 넘지 말고 5볼트 60볼트 사용 전압 60볼트 전기 부식 방지 회로입니다. 분진 위험 장소입니다. 폭연성 분진 또는 화약류 분말이 존재하는 것. 캡타이어 케이블은 안 쓰고요. 금속관 공사나 케이블 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가연성 분진 장소 캐금합 케이블 공사를 내라 1순위 금속관 합성 소지관 캡타이어 케이블은 안 합니다. 그래서 캐금합 가연성 분진 장소 그 다음에 넘어가서 화약류 저장고를 보겠습니다.
인입구 배선은 케이블을 사용하여 지중으로 배선을 한다. 그리고 전폐형 전기 기계기구를 사용할 것. 화약류 저장소 이외 장소에 전용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각극에 설치하고요. 지기가 생겼을 때는 자동 차단하거나 경보 장치를 시설을 해야 됩니다. 배전에 있어서 특고압은 1차 측에 35kV 이하입니다. 35kV 이하. 고주파 이용 전기 설비 장애 방지인데요. 2회 이상 연속하여 10분간 측정하고 평균값 마이너스 30dB. 마이너스 30dB만 기억을 하세요. 그냥 뭔진 몰라도 나오면은 이걸 찍으면 됩니다. 이게 하나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전력공학에도 나오는 개폐기 시설입니다. 자물쇠 장치를 해야 돼. 개폐기는 차단기가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소음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 보면 이제 부부와 충전 전류 변압기 여자 전류를 개폐하는 데만 쓴다 이런 얘기죠. 안전을 위해서 이제 쓰는 거죠. 이중 차단한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래서 자물쇠 장치를 해야 됩니다. 이거 함부로 작동하지 않게 터블렛 장치를 하고요. 잠금 장치를 부하 유무 표시 장치를 하고 전화기 기타 지령 장치를 하게 되죠. 이게 열고 닫을 때 개폐기에서 아크가 발생하기 때문에 열과 빛을 발생시키고 화재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고압인 경우는 1m, 특고압인 경우는 2m 이상 이격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레기 시설인데요. 어, 여기 보면 이제 설치 장소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 발변전소 인입구 및 인출구죠. 발전소는 인입구가 없으니까 인출구에다가 변전소 인입구 인출구 고압 특고압 수용과의 인입구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배전용 TL 고압 측 여기다 하나 그죠? 이 들어오는 쪽으로 또 나가는 쪽으로 또 이게 고압이 들어오면 그쪽에도 설치하죠. 그 다음에 가공전선로와 만나는 자리 그래서 뭐 생략 가능한 경우 전선이 짧은 경우 피레기가 보호기 내 이 얘기가 잘 나오죠. 피보호기가 보호기 내에 위치할 경우 생략할 수 있다. 발변전소 및 그 이제 시설물에서 이제 그 울타리 시설이죠. 전기 관련해서 교차점에서 45m 이내에 접지 공사를 꼭 해야 된다. 울타리 높이는 최소 2m 15cm 밑에 개구멍이죠. 개구멍. 이제 울타리 밑에 사람이 못 들어오게. 그 다음에 이제 그 35kV를 기준으로 해서 요거 내용 알아두셔야 돼요. 잘 나오는 거니까. 이하면 5m, 이제 160kV면은 어떻게 돼요? 6m, 요거 이상이 갈 때는 0.12. 1만 볼트마다 12cm씩 가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전압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시험에서 뭐 1호사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주어지니까 35kV 이하면 5m, 6m. 그죠? 이렇게 5, 6, XY입니다. 요거 아래하고 위에 더한 값이에요. 그래서 35kV 5m, 160kV 6m. 그 이유는 12cm를 가산한다. 그 계산할 때 이거 가로부터 계산하는 거 알죠? 그런 다음에 소수점 이하가 나오면 무조건 올려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절연유의 구해 유출, 사용 전압이 100kV 이상인 변압기에는 방지 시설을 해야 된다. 특별 고압 전로의 상 및 접속 상태 표시, 이외선 단모선 방식일 때는 안 한다. 생략하기도 한다. 그 다음에 보호 시설이죠. 자, 500V 발전기 수차 유압저하 2000 베어링 만 내부 고장. 과전압 과전류가 발생은 무조건 차단을 합니다. 여기 이제 1000V 기준으로 항상 생각하세요. 이쪽에 또 많이 있잖아요. 특고형 변압기 내부 고장 시 자동 차단 내부 고장 시 5000입니다. 여기는 500이 아니고 자동 차단 또는 경보를 한다. 요 경보 하나 더 들어가 있네요. 경보가 들어가 있죠. 전기 터빈 만 베어링 마모 자동 차단 온도 상승이나 그다음에 이제 동기 조상기 나오죠. 동기 조상기하고 전력용 콘덴서 나오는데 이건 15,000이죠. 지금 맞춰 놓은 거예요. 15,000, 15,000. 여기 과전압이 들어가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죠. 여기 과전압이 들어가 있다.
지금 이거 전력용 콘덴서와 블로우 리액터에 과전압이 들어가 있습니다. 동기조상기는 이제 15,000 자동 차단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발전기 등의 기기적 강도 그랬는데 동기 검정 장치 생략 가능하다. 그 다음에 계측 장치는 모선에는 설치하지 않는다. 두 개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소 냉각 장치 85% 이하입니다. 이하면 경보한다. 이하입니다. 공기 압축 장치 유압 수압 1.5배 기억하시고요. 기압은 1.25배인데 헷갈리면 한쪽만 반드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유압 수압 1.5 딱 떨어지잖아요. 압력계 눈금 1.5에서 3배. 풍화바중 원형 목주 원형이라고 말이 붙으면 무조건 588이에요. 목주면 588이고 철탑 강관 1255 철주 강관은 1117 다도체 666 단도체 745 특고 애자장치 1039 여기까지는 기억을 해야 돼요. 이게 갑종이니까 갑종을 알아야지 을종 2분의 1을 적용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을종은 풍합하중이 어떻게 하냐 갑종의 2분의 1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인가가 연접한 것 밀집한 곳 연접한 곳에는 병종 풍합하중을 갑종의 2분의 1을 적용을 합니다. 갑종의 2분의 1 지지물 전봇대죠. 쉽게 얘기하면 지지물의 안전율은 기본이 1.0이고 이상시 철탑 안전율은 1.33입니다. 전봇대 매설 깊이인데요. 시험에 또 잘 나오죠. 기본이 어떻게 되냐면 16m 이하고요. 설계 하족은 6.8 이하로 설계를 합니다. 15 기억하시고요. 6분의 1을 묻는다. 15가 지나면 1.5 여기 5 있고 5 있네요. 그죠? 1.5 2.5m 묻어라. 16m를 넘어가면 2.8m를 묻습니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16m 이상 설계 하중이 6.8kg 이하일 때는 이상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요거에서 더 올라간다 그러면 30cm를 더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30cm를. 그래서 14m 이상이고 20m 이하인 경우 설계 하중이 6.8에서 9.8kg일 때는 30cm. 이게 여기 이제 설계 하중이 여기까지가 이제 6.8이고요. 요걸 넘어선다 그러면 30cm. 그렇죠? 그 여기에 뭐 더 있는데 이것까지 굳이 뭐 머리 안 들어가는 데는 기억하려 그러지 말고요. 여기까지 6.8 그죠? 그리고 여기 기본 얘기한 거 있죠? 6분의 1 2.5m 2.8m 그 다음에는 더 넘어서면은 30cm 하고 끝내세요. 지선의 설치 목적 뭐 그냥 읽어보면 되는 거고요. 지선은 2.6mm 아연도금 철선 3조를 꼬아 3개 그다음에 안전율은 2.5이다. 그다음에 지선 애자의 높이는 2.5m고요. 지선 로트 지표 및 지중 30cm까지 그리고 1.5m 깊이의 매설하고요. 그다음에 인도교 2.5m 도로 횡단 5m 교통 지장이 없으면은 4.5m 정도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가공연선의 높이인데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가공 인입선하고 좀 비교. 가공 인입선일 때는 여기가 5m였죠. 여긴 가공전선이 6m입니다. 5m가 아니고 기초철도 6.5m. 그다음에 이제 뭐 횡단보도에 나왔는데 3.5m 나왔었죠. 여기 보면은 저압의 경우로 절연전선이나 케이블을 시공할 경우는 3m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아래쪽으로 가서 좀 기본적인 거죠. 저압, 고압, 가공전선은 저압 전선의 종류는 다, 절, 캐, 나 이렇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나전선은 저압 가공전선으로 사용하지 않으나 중성선을 뭐 나전선으로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뭐 안전하니까 그런 거고요. 고압은 이제 고절 특절 케이블을 쓰고요. 일반적으로 3,500V 이하면 그죠? 절연전선을 쓰고 이보다 높으면 전부 다 나전선을 쓴다. 이렇게. 자, 아까 높이 받고 여기서 이제 35kV가 또 등장합니다. 35kV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도 6m고요. 그죠? 여기 철도는 6.5고요. 다 똑같네요. 그죠? 횡단보도계는 4m로 올라가네요. 업그레이드 되죠.
그 다음에 35kb가 넘어가면은 5m가 되고 횡단보도교. 뭐 여기 뭐 많이 써진 것 같아도 기억할 거 별로 없어요. 6m, 6.5m, 여기만 3.5, 그죠? 3.5. 그 다음에 4m, 35kb 이하 넘어서면 5m다 이렇게 3.5, 5m. 절연전선, 뭐 케이블 쓴다 그러면 3m.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여기서 35kb를 초과하면 이제 시내일 경우 특고압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걸 꼭 기억을 해야죠. 10m나 8m 기본입니다. 여기다 써놨네요. 제가 특고압 시가지 시설 그죠? 기본이 10m, 8m입니다. 케이블이나 특저를 쓸 경우는 8m인데 여기서 이제 넘어가면 전부 다 이걸 적용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2cm, 10에서 기본 8m, 10m, 그죠? 케이블이나 특저를 쓰면 8m 아니면 10m를 기준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왼쪽으로 넘어가서 여기 보면은 35kb 이하일 경우 10m, 8m 아까 특고시에 나왔던 수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지나 평지일 때는 평지에 6m, 산지에 5m 이렇게 되고 이제 160kb가 넘어선다 그러면은 5, 6에다가 x-16 한 다음에 0.12해죠. 반드시 괄호 안부터 계산을 하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160kb를 기억을 해야 돼요. 요걸 기억을 해야 되니까 요거는 35kb. 다시 160kb. 그죠? 35kb. 예를 들어서 뭐 3, 4, 5다 그러면은 여기 해당되겠죠. 3, 4, 5kb 같은 게 여기. 여기는 기준점이 35kb. 여기는 기준점이 160kb. 그 다음에 경관이죠. 경관 잘 안 되면 표준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장경관. 제가 이제 간단하게 그려놓은 게 있는데 하여튼 여기서 표준하고 장경관 기억을 하시고요. 특고합 기억하시고 특고신의 다중접지 요 정도는 꼭 기억을 합니다. 예, 여기 있네. 제가 다시 정리한 건데 요 표준경관은 기억을 하시고요. 그죠? 여기 보면 더블로 올라갔죠. 150에서 300, 250에서 500 무제한 이렇게 올라갔고요. 그리고 여기는 보면은 이제 그 표준경관에 준한다는 것이 이렇게 150, 뭐 250 이렇게 되죠. 일단 순서가 요거는 꼭 기억을 하세요. 그 다음에 요거 안 되면 일단 건너뛰고 요거를 기억을 하세요. 요거를 기억을 하고 여기 보면 뭐 외우기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그냥 이미지로 찍으세요. 요거 일일이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100, 100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200, 400, 100, 200, 400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표준경관에 주네요. 여기 보면 표준경관에 보면 여기 150, 250, 600이잖아요. 여기 보면 150, 250, 600, 120, 250, 600 보이세요? 150 하려 그러니까 A 종류는 사용 불가라 그랬으니까 250, 600, 150, 250, 600인데 150짜리는 빠졌고 이렇게 하면 보이죠? 그다음에 특고 시내는 이제 300, 500 따로 기억을 하시고 이제 75는 시험에 잘 나오니까 기억을 하셔야 되고 여기 요 부분 250m 있죠? 요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이제 뭐 요거 기억을 하시면 되고 더 되면 요거 외우고 더 되면은 요거 외우고 그래서 표준 외우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그죠? 빵빵빵 네모를 생각하세요. 이미지를 그리면서 그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조물과 이격거리 고조압에서 기본이 2m고 케이블 1m. 요것 좀 잘 기억이 시험에서 투투라인이라고 주면 하여튼 35kb 이하 특고일 때 그죠? 이렇게 시험에서 예를 주는 경우가 있다는 거고 나절 케어에서 1.2, 2.5, 3m 외우셔야 됩니다. 꼭 1.2, 2.5, 3, 1.2, 2.53, 2.53. 그 다음에 이제 옆쪽으로 가서 그죠 고저압 나절캐 한다는 거 나절캐 그죠? 4, 2, 8, 4, 3, 12 얘기했죠? 자, 5, 20, 5, 3, 15, 35kb야. 외우기 쉽잖아요, 그죠? 위에 게 좀 이제 헷갈려서 그렇지. 요거 1.2, 2.5, 3m. 그리고 이제
어, 보호망 저 가로 세로로 1.5라는 거. 그것도 뭐 나머지는 할 거 없고요.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경관에서 이제 시험에 나왔을 때 잘 모르면 특이 보안 2종이라고 찍으세요. 그러면 확률이 높으니까. 그 다음에 유도장애 얘기했는데요. 차폐선 설치한다는 거 2m 기억하시고 차폐선 그죠? 4mm 30에서 50% 감소한다. 그리고 이제 요거 기억하시고요. 12km 나오면 2마이크로, 40km면 3. 둘 중에 헷갈리지 말고 하나만 기억을 하세요. 잘 안 되시는 분은 12, 2. 자가 여기 같이 있다 그랬죠? 조가용선, 행거 50cm, 금속 테이프 20cm. 그죠? 그러고 그냥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격거리인데 이거 그림을 기억을 하세요. 그게 제일 좋습니다. 빨리 기억을 하고 그림을 기억을 하세요. 여기 보면 제가 저압, 고압, 특고압 순서로 해놨죠. 순서대로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저압일 때는 식물이 있으면 바람이 불어도 안 닿으면 뭐 오케이다. 그래갖고 여기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케이블 30, 60 더블이죠. 더블. 여기가 30이 있고 그림으로 기억을 하세요. 40 이미지를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여기가 낮은 쪽이니까 30, 40 그리고 더블, 더블 그죠? 기본입니다. 위에 거는 이렇게 기억하시고 뭐 없잖아요. 그럼 다 됐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22.9 투투라인 나올 때 기본이 1.5 투투만 해당된다고요. 이건 다른 데는 없는 전압이고 우리나라에서만 이제 적용을 이렇게 특별히 한다고 하니까 기본은 1.5 이건 항상 튀는 겁니다. 특절 케이블 닿지 않으면 오케이고 고절을 쓰면 이제 특과압을 써야 되는데 고절을 썼다는 얘기는 그 절연의 강도가 떨어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띄우란 얘기예요. 50cm. 이제 특과압과 식물은 기본이 5m라 그렇고 나절케일 때는 2m 1.5, 0.5 이렇게 됩니다. 그 여기서 기본이 2m란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이게 그죠? 기본이 이게 특과압은 2m라고요. 2m인데 60kV가 넘어서면은 12cm씩 가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아, 여기 전부 다 12cm인데 이게 12cm가 아닌 게 하나 있다 그랬죠? 잠깐요. 좀 찾아보고요. 여기서 가공전선의 높이에서 건조물과 여기서 이제 빼먹은 거 있죠. 이거 15cm입니다. 35kV 이하 35kV를 초과하게 되면 15cm 만 볼트마다 건조물 도로와 만날 때는 15cm입니다. 여긴 지금 35kV 이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35kV가 넘어갈 때 이런 얘기죠. 여기 기본 3m잖아요. 위에가 다 갖다 붙이면 되는 거예요. 요게 요 내용이 자 그렇습니다. 변가인데요. 전력선끼리 이제 같이 시설을 하는 거고요. 저 고압하고 저압일 때는 50cm, 그죠? 케이블일 때는 30, 투트라인과 여기는 이제 1m 50cm 이렇게 특고압, 고압했고 50cm 1.2m 됩니다. 여기가 1.2m고 여기가 1.0m고 50cm가 되죠. 그죠? 항상 보면 이렇게 0.5씩 늘어나거나 아니면 뒤에 0.2 하고 붙는 게 많죠. 그런 특징들을 좀 보고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50, 1m, 1.2. 케이블을 보면 30, 50, 50 되죠. 그래서 따로 기억을 하시든지 좀 머리를 굴려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공가로 넘어가서 공가에는 35kV 이하에서만 허용이 되고요. 저압인 경우 75cm 약전선하고 고압인 경우 1.5, 50cm, 30cm 특고압인 경우는 2m 케이블 50cm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는 거기 때문에 좀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25kV 이하 특고압 가공전선에서 여기를 좀 보겠습니다. 중성선 6스퀘어 쓴다 그랬고요. 녹색이나 노란색 쓰고 도로는 6m. 이거 저압 가공전선 규정에 의해 시공한다 그랬으니까 이게 저압일 때 치수니까 그냥 그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ACSR은 32스퀘어 최대 굵기는 95스퀘어 뭐 이렇게 접지 저항 중에
이건 많으니까 뭐 다는 기억을 하기가 그러니까 접지 간격이 150m, 대지저항 300옴, 합성저항 15옴. 요걸 기억을 하세요. 25kV 이하일 때 15옴, 15kV 이하일 때 30옴. 한쪽을 기억을 하면 되겠죠. 이제 따블이네요, 여기도. 그죠? 그래서 15옴을 기억을 하세요. 그다음에 이제 철탑의 종류인데요. 종류에 이제 특고는 3도 이하입니다. 이거 기억을 하시죠. 고압일 때는 5도, 3도, 5도. 이거를 초과하면은 각도형을 써라 그랬습니다. 요게 아니면은 요거 이하면은 직선형으로 보겠다. 이렇게 됩니다. 3도. 높은 거는 각도가 작아야 된다. 그죠? 고압은 5도. 또 그다음 3, 5 기억을 하시고. 그다음에 보강형은 이제 철탑 10기맛 이상이 지속될 경우 내장 예자 장치가 되어 있는 철탑 1기를 이제 설치한다. 뭐 이렇게 했고. 내장형 경관이 큰 곳에 쓴다. 어, 요거는 이제 그 제가 외우는 방법인데요. 직각이 보이네 이렇게 한 다음에 에, 뭐 이렇게 외울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인류형은 마무리 짓는 곳에 쓴다. 이 정도 하면 되겠습니다. 혹시 궁금해 하실까봐 직선형이고 각도형, 그죠? 보강형, 내장형, 그죠? 마지막에 인류형이 있죠? 넘어갑니다. 지중전선로 무조건 케이블을 써야 됩니다. 케이블을 쓴다. 직매식 뭐 이런 게 있었죠. 이제 땅에는 케이블을 써야 됩니다. 지중에는 그래서 케이블을 써야 된다. 충격받는 장소 1m 기억해야 됩니다. 아닌 장소 0.6 기억하고 넘어갑니다. 맨홀 나옵니다. 맨홀 지중함 크기 기억을 합니다. 매설 깊이 1m 경과 고인물 제거 가능. 뭐 전기 등장치는 안 돼 있다. 이 정도 기억을 하고 그다음에 요 지중 전설로 직매식, 관로식, 암거식 세 가지를 적어라 할 때 직관암 기억을 하세요. 자, 지중에서 이제 이격거리 고압 저압일 때는 15cm, 특고압 고저압일 때는 30cm, 고압 약전선일 때는 30cm 기억을 해야죠 물론. 독성의 관, 가스관 있을 때는 1m를 띄워야 된다 그랬죠. 이게 안 될 때는 격벽을 설치할 수 있다. 불연성, 난연성, 내화성 물질인 것으로 격벽을 설치한다. 이제 터널 안 전선로인데요. 저압, 고압, 특고압이 있고요. 저압 시공시 공사공부와 애자 합금캐 가요. 애자야 합금캐로 가요. 기억하시고요. 경동선 2.6mm, 시공 높이 2.5m 접지 공사를 하고요. 요게 그대로 사람이 다니는 터널에도 적용이 됩니다. 지금 한 거. 요게 저압, 요게 여기도 적용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와 동일하고요. 연동선을 쓸 경우 경동선은 2.6mm 쓸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그다음에 연동선의 경우 2.5 스퀘어를 쓰고요. 애자 사용 공사지 2.5m 높이 여기도 같죠. 접지 공사해야 된다 마찬가지고 됐습니다. 그래서 위와 동일하다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자동차 다니는 터널에서 고압인 경우는 케이블을 쓰고요. 지지점은 2m, 수직은 6m. 애자 공사 전선 굵기 4.0mm, 시공 높이 3m네요. 여기는 접지 공사를 해야 한다. 특고압은 케이블을 쓴다. 그 다음에 이제 수상 전선로인데 여기서 기억할 거는 이제 접속점이요. 육상에서는 5m, 수상에서는 고압 5m, 저압 4m. 지기 지락 시 반드시 자동 차단 장치를 설치한다. 이거에 대비해서 뭐 자동 차단 장치를 설치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말이 어떻게 보면 뭐 이게 생긴 다음에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는 아닐 거고요. 육상은 5m, 수상에서는 고압 5m 저. 그러니까 5m라고 기억하시고 수상에서 저압일 때만 4m다. 그 다음에 이거부터 기억을 해요. 투투라인에서 전력선하고 첨가통신선은 75cm고요.
중성선과 첨가통신선은 60cm입니다. 자, 위에 이제 시공 높이 나와 있는데요. 시공 높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독 통신용 지지물 만을 위해서 쓰는 이제 단독 전봇대가 세워진 경우에 도로 5m, 교통 지장이 없으면 4.5. 요거 가공 인입선하고 같은 높이죠. 철도 6.5, 횡단보도 3. 뭐 나머지는 다 똑같잖아요. 이제 첨가로 시공하면 일반 전봇대 통신선을 하면은 그 전선이 있는 데다가 첨가 통신한다 이런 얘기죠. 도로는 6m, 교통 지장이 없으면 5m, 철도 6.5, 횡단보도교 고저압 3.5m, 특고압 5m. 자, 이 정도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고저압, 특고압하고 고저압은 60cm, 특고압은 120. 그러나 케이블이면 30cm. 무선용 안테나인데요. 요 말만 옥내 통신 설비를 시설한 장소엔 반드시 보안 장치를 시설한다 하고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이제 태양전지 모듈에 접속할 때 부하 측의 대지 전압은 600V. 이거 좀 기억을 하셔야죠. 다른 데는 전부 다 뭐 300V인데 여기 600V입니다. 이제 고압 옥내 배선인데 애자 사용 공사가 나왔는데 여기 고압 애자 사용 공사입니다. 건조하고 전기된 장소 사용 전선은 6스퀘어 이상, 이격거리는 8cm, 전선과 조영제 5cm, 6m 이렇게 돼 있죠. 이거 앞에 보면 400V 이상, 뭐 400V 미만, 뭐 이런 거 있었죠. 그리고 뭐 습기가 어쩌고, 그러니까 애자 사용 공사에는 여기 설비에 나오는 게 총 세 가지가 나온다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때 이제 했던 게 여기 이제 노브가 있고 노브가 있을 때 400V 미만일 때 6cm라 그랬잖아요. 400V가 넘고 이슬의 전등 장소 뭐 그때 12cm였고 여기 높이는 뭐 어떻게 됐죠? 기본이 2.5고 400V 나오면 4.5 이렇게 됐었죠. 요거 이제 애자 지점간 거리는 이제 요게 2m였죠. 400V 미만일 때 이게 넘어설 때는 이제 6m였죠. 6m. 그 조영제면에 따라 그러면 2m였고. 근데 여기에 더해져서 여기 하나가 더 나왔다 생각을 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격거리는 8cm, 전선 사이 8cm 이런 얘기고 전선과 조영제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5cm. 이격거리 8cm 여기. 그런 겁니다. 다른 건 이제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잘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좀 체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옥내배선의 이격거리가 또 나오는데 이거 끊임없이 수도 없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다 할 수는 없고 그냥 요것만 기억하세요. 특고압, 가스관, 수도관 약전선 60cm, 15cm 기억하시고요. 넘어가고 그거만 좀 특별히 기억을 하고요. 됐습니다. 요 정도만 기억을 하세요. 여기서 그냥 전선과 이격거리. 그리고 이제 태양전지 모듈에서 옥내 시설 공사할 수 있는 게 합금캐 가요. 애자는 어디로 갈 거 없죠? 애자는 집에 간 것 같아요. 태양전지 모듈에 접속하는 부하 측에는 개폐기를 설치한다. 여기 차단기가 아니고 개폐기. 태양전지 모듈에 접속하는 부하 측에는 개폐기를, 태양전지 모듈을 병렬로 접속하는 전로에는 과전류 차단기. 개폐기하고 과전류 차단기가 나오는데 어디에 쓰는지 병렬, 과전류, 부하측, 개폐기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풀장, 수중 조명 등 2차 전압이 150V 이하의 절연 변압기를 사용한다. 150V입니다. 여기서는 30V 초과 시 자동 누전 차단기를 설치한다. 30V 이하인 경우 1차와 2차 사이에 금속재 혼촉 방지판을 시설, 지설이 아니고 시설이죠. 가려야 되겠네. 시설하고 접지한다. 요거를 기억을 하세요. 요거 하나. 1차 30V 이하인 경우 금속재 혼촉. 거꾸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30V면 적은 건데 왜 설치하지? 이래서 틀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기억을 하시라고요. 전차 선로의 안전율 2.0
지선이 선정일 경우 2.5 뭐 이렇게 되는데 안전율 요것만 기억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넘어갑니다. 식물과의 이격거리는요. 철도 하는 겁니다. 철도 지금. 회생제동을 정지하는 경우 전차 선로의 지락이 발생, 전차 선로의 전력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규정된 선로 전압이 장기 전압보다 높을 경우, 뭐 별로 안 중요한데 이것도 넘어갑니다. 그냥. 그 다음에 2차 전지의 차단 장치 시설인데요. 여기서 이제 대지 전압이 600V, 아래 보면 대지 전압이 풍력, 전지, 태양광 모두 600V입니다. 원래 300V잖아요. 기본이 여기 600V입니다. 그 다음에 분산형 전원에서 MPPT라는 용어를 좀 알아두시고요. 2차 전지 아까 했던 거죠. 여기. 네, 여기까지 하고 이제 쭉 정리를 한번 스피드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잘 보시고요. 지금 뭐 시험 보는데 좀 최단으로 압축해갖고 중요한 건 포인트만 찍고 좀 넘어왔습니다. 꼭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